안녕하세요. 감성편지의 김다원입니다.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의미가 있다. 철학자 니체의 말을 떠올리며 걷고 있는데 꼭 읽고 싶은 책이 생각났습니다.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처럼 어른을 위한 동화책 바오밥 나무와 방랑자입니다. 세계에서 추방당한 별똥별처럼 남녘의 한 산자락 마을의 둥지를 들었다는 민병일 작가의 글을 문학과 지성사에서 펴냈습니다. 그중 오늘은 나미부 사막에서 온 물구나무 딱정벌레를 소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제가 더 큰 용기를 얻습니다. 나미비아의 사막에 사는 물구나무 딱정벌레가 바오밥 나무를 만나러 왔습니다. 물구나무 딱정벌레 고향은 아프리카 서남부 대서양의 해안 사막 나미부입니다. 물구나무 딱정벌레는 고비 사막을 지나 카라반과 여행을 하는 쌍봉낙타에 혹에 앉아오다가 어느 길목부터는 초원을 횡단하는 거북 등에 올라 머나먼 여정을 즐기고 고단한 몸이 힘에 부칠 때면 사막에 핀 자이타 꽃그늘에 숨어 햇빛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진분홍 자이타 꽃에 앉아있던 큰 곰 선장 나비가 물구나무 딱정벌레를 태우고 폴폴 날아올라 모래 언덕을 넘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달빛 밟으며 산책을 즐기는 사막 여우의 큰 귀에 들어가 이동을 하고 또 먹구름 낀 날은 사막에 사는 꿩과 메추라기 개똥집박이 날개를 타고 모래산과 모래바다를 건넜습니다. 먼 여행길에 사막에 사는 친구들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구나무 딱정벌레가 숲에 도착했을 때 바오밥 나무는 한 젊은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물구나무 딱정벌레는 이야기가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안녕, 바오밥 나무님. 안녕, 물구나무 딱정벌레님. 진지한 이야기 중이신가요? 물구나무 딱정벌레가 묻자 바오밥 나무는 젊은이의 고민을 들려주었습니다. 바오밥 나무의 이야기인즉 그 젊은이는 목적도 없이 세계를 떠돌다가 세상의 끝에 이르면 바람이 될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젊었지만 변변한 직장도 없고 대학 시절 예술과 철학을 공부했지만 그것은 영혼을 갉아먹을 뿐 젊은이에게 화려한 면류관을 씌워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술은 사회생활이 덫이 되었고 철학은 무너져 내리는 삶의 중심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의 연속이었으니 그에게 세상의 벽은 높기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무한 생을 놓아줄 생각으로 마지막 여행에 나섰던 것입니다. 바오밥 나무의 말을 듣던 물구나무 딱정벌레는 갑자기 젊은이를 향해 물구나무를 섰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깜짝 놀란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사막에서 사는 법이지요. 물구나무 딱정벌레가 말했습니다. 사막에서 사는 법이라뇨? 그런데 웬 물구나무죠? 젊은이가 다시 묻자 물구나무 딱정벌레는 거꾸로 선 채 말했습니다. 나는 섭씨 40도의 뜨거운 사막에서 살기 위해 바다 안개가 낀 아침이면 물구나무를 서서 바람 부는 쪽으로 등을 세웁니다. 그러면 내 몸에 달라붙은 안개가 어느 순간 무게를 이기지 못해 등줄기를 타고 입으로 흘러내립니다. 나는 그 물을 먹고 살지요. 물구나무 딱정벌레가 말을 맞이자 젊은이는 아 하는 감탄이 나왔습니다. 나미부 사막에 사는 스테노카라라는 이름의 물구나무 딱정벌레는 엄혹한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 몇 억만 년인지 모르는 시간 동안 진화하며 미세한 안개방울을 생명수로 얻는 지혜를 찾은 것입니다. 물구나무 딱정벌레 등에는
아주 미세한 돌기가 촘촘히 나 있어 돌기 끝부분은 자석에 쇳가루가 붙듯 물방울이 잘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처마 끝에 모인 빗물이 홈통을 타고 흘러내리듯 중력을 이기지 못한 안개방울은 신기하게도 물구나무선 딱정벌레의 입 안으로 흘러들겠지요. 물구나무 딱정벌레는 젊은이에게 같은 사막에 살고 있는 친구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나미브는 해안 사막이지만 좀채 비가 내리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런 극한 환경에서도 2000년을 사는 내 식물 친구가 있어요. 세상에 2000년이나 산다고요? 젊은이는 물구나무 딱정벌레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긴 그럴 만도 하죠. 2000년이나 사는 식물이 사막에 있다니 말입니다. 그 친구 이름은 웨일 위치아입니다. 2000여 년을 산다니 살아있는 화석이죠. 줄기지름이 1m에 잎길이 3m나 되는 커다란 잎사귀를 늘어뜨리고 죽은 듯이 널브러져 있는 이 희한 식물은 나처럼 안개나 이슬을 빨아들여 살아갑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얻기 위해 잎사귀가 그렇게 거대해진 것이죠. 이처럼 삶은 언제나 경이로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답니다. 물구나무 딱정벌레의 말을 듣던 젊은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2000년을 사는 식물 이야기도 놀랍지만 그것보다 물구나무 서서 세상과 맞서는 생존법을 찾은 딱정벌레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길이 안 보일 때는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보세요. 사막은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운 모래바다가 아니라 생명체가 숨쉬는 삶의 터전입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막에서 보석 같은 길이 숨어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물구나무 딱정벌레의 말에 바오밥 나무도 맞장구를 치며 거둡니다. 사하라 사막은 6,500만 년 동안이나 거대한 바다였다고 합니다. 사막이 그렇게 광대한 시간 동안 바다였다니 놀랍지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여 이미지 반란을 일으키곤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랍니다. 사막은 죽어있는 거대한 공룡 같지만 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사막은 수많은 길을 만들고 있어요. 온몸으로 길을 찾고자 하는 이에게만 보이는 그런 길을 말이에요. 다시 길을 떠나야겠어요. 젊은이가 말하자 어디로요? 하고 물구나무 딱정벌레가 물었습니다. 물구나무 서서 맞설 수 있는 세상 속으로요. 극한 속에서도 물구나무 선체로 안개방울을 모으는 세상 속으로요. 부끄럽게도 그런 방법이 세상에 틈이 파는 다른 길이라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세속적인 출세만 고민하며 이루어지지 않는 꿈으로 고통받았지. 삶에는 여러 갈래 길이 있고 그 길을 열기 위해선 한계 상황에 맞서 온몸으로 길을 내야 한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삶의 진화는 취밥처럼 뻥 튀겨지는 게 아니라 사막 한가운데서 물구나무를 선 채로 안개 한 방울이 흘러내리길 기다리는 처절한 풍경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래전 수첩에 적어둔 글이 있었는데 그동안 까맣게 잊고 지냈군요. 모든 생명체들은 진화한다. 심해 더운 물을 뿜는 구멍에서 처음 탄생한 43억 년 전의 박테리아 역시 단 한순간도 진화의 시계를 멈춘 적이 없다. 잊고 살았던 기억을 되새겨보니 참으로 치열한 글이네요. 물구나무 딱정벌레님이나 2000년을 사는 당신의 친구 웨일 위치아에게 어울리는 말이군요. 안개 한 방울 한 방울을 생명수로 바꾸기 위해 물구나무 선 당신에게 경외감을. 젊은이는 물구나무 딱정벌레에게 감사의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바오밥 나무는
젊은이가 사라질 때까지 물구나무 딱정벌레와 함께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물구나무 딱정벌레는 손때 묻은 책 한 권을 들고 있었는데 길 떠나기 전 젊은이가 선물한 것입니다. 나뭇잎이 꽂힌 책갈피를 펼치자 밑줄 친 글이 보였습니다.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의미가 있다. 니체의 이 말을 기억하면 길이 보이는 듯도 합니다.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열고 세상을 향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